그다음에 뭐 외국 학교 이런 데하고 걸치시고 퍼플을 서브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한 50%는 퍼플이 뭔가 있고 좋아. 그런데 제 라이브 방송을 듣고 제가 오늘 리딩이 중요해. 그러면 리딩으로 쭉 갔다가 그런데 문법도 중요해. 그러면 문법 쭉 사셔가고 문법 하셨다가 뜨끔하시죠?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루는 워드 카운트가 중요해. 그러면 또 책 워드 카운트 막 찾으러 가세요. 그쵸? 그리고 파닉스가 제대로 됐습니까? 막 그럼 파닉스 막 또 하러 갔어요. 그쵸? 자,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커리큘럼 중에서 계속 기획을 해서 하고 있지만 원장님이 오늘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하는 요 부분이 조금 수정이 필요해. 이거예요. 그런데 50%의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무슨 제가 뭐 몰이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리딩하고 워드 카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워드 카운트 찾으러 막 다니세요. 그리고 파닉스가 부족해요. 그러면 파닉스 하러 막 다니세요. 이런 책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시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세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50%, 10%, 나머지 20%는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나머지 20% 중에 두 갈래예요. 10%, 10%. 10%는 제인이라는 단어에 완전 사로잡히셨어요. 그래서 계속 제인만 하고 계세요. 정말 징그럽게 제인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10%는 명료도 아니고 뭔가 바탕도 없고 그렇지만 대충 하고 계세요. 대충 거의 안 하시죠. 예. 그리고 라방 한번 들으면 책 챙겨놨다가 그 다음날 안 하시고. 근데 다행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이런 분이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플의 제 연장률이 거의 그 90%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1년 하면 못 하는 거죠. 대충. 하는 척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책 사놓으세요. 안 해요. 그쵸?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제대로 하는 요 영역에 들어가시려고 하세요. 내 아이를 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기본 커리큘럼이 있고 내 아이가 뭐가 필요해. 자, 퍼플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처음에 우리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알파벳은 정말 제대로 인지하는지, 대표 원가는 제대로 인지하는지. 그쵸? 맞아요. 할 것만 해서 해야 방치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수학 문제집을 어마무시하게 사놨거든요. 더 안 풀어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알려줘서 이번 달에 풀 거를 1월 달에 사요. 그거 핫딜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핫딜에 쟁인다고 제가 정말 재밌는 게 뭘 그렇게 쟁여야 되는지 특강 쟁이시는 분들 많다고 그랬죠. 자, 핫딜에 뭐 12,000원짜리 아니 14,000원짜리를 10% 할인해가지고 뭐 12,600원에 샀어요. 12,600원이야. 싸. 근데 어디는 더 할인이 됐어. 28,000원이 할인이 됐어. 그래서 막 학년마다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다 사놓잖아요. 안 풀어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해야 되는 문제집 한 권을 택배비를 내더라도 사서 이번 달 한 2달은 이거 끝낼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딱 끝낼 거야. 문제집은 특히 쟁이지 마세요. 문제집 막 다른 데서 공부하고 막 그러면
저 무지막지하게 사놨거든요. 제대로 푼 거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저는 그냥 쿠팡이나 뭐 예스나 뭐 빨리 오는 데 있잖아. 아니면 집 앞에 문구점 가서 아니면 서점 가서 한 권 사와서 푸는 문제를 제대로 풀더라고요. 쟁여놔봤자 안 풀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천천히 아이를 보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금방 개정돼요. 예.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한테 이렇게 쟁이지 말라고 해도 저도 막 이상한 거 많이 쟁여먹고, 특히 이제 요즘에 라방하고 나면 이렇게 뇌가 깨어있어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왜 인스타 보면 막 이제 청소용품이란 청소용품 다 샀어요. 곰팡이 제거제, 세탁조 청소기, 심지어는 가죽 클리너. 그것도 하나씩 안 사고 막 2개씩 사요. 그래서 아까 있는 매트처럼 이렇게 박스도 안 들고 그대로 놔요. 저도 막 지름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요즘에 문제집은 안 쟁여요. 왜 문제집 안 쟁이냐면 쟁여봤자 안 푸니까 문제집 할 때 사주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2개가 싸니까. 뭐 청소도 안 하면서. 네, 맞아요. 청소도 안 하면서 뭐 가죽 클리너는 뭐 3개나 샀어요. 근데 가죽 클리너를 사서 보니까 가죽 클리너를 뭘로 닦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조 클리너. 예. 가죽 클리너. 세탁조 클리너. 그리고 어저께는 곰팡이 제거제를 산 거예요. 근데 제가 곰팡이 제거제를 사서 이성희 방에 약간 구석에 곰팡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길래 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남편이 막 뿌리고 청소를 하더니 이거 유한낙스잖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 주고 샀네요. 유한낙스 넣어서 판 것 같다고. 그래서 유한낙스 그냥 유한낙스 뿌리지 이거 왜 샀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효과 있어요. 뭐가 제일 효과 있어요? 근데 유한낙스로 해도 곰팡이는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맞아요. 이제 하도 쟁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택배 푸는 것도 귀찮잖아요. 뭐 왔는지 알아. 나중에 풀어야지. 그리고 안 풀고. 이 쟁여본 자만 아는 그 기분. 네. 마스크.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최근에 마스크를 산 적이 없어요. 왜?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도 쟁여놓으니까 맛있는 냄새. 마스크를 제가 한 작년 가을인가? 아무튼 되게 있을 때 정말 많이 샀어요, 마스크를. 그래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요즘에 하루에 하나씩 쓰거든요? 그런데 저 그때 한 개당 막 300원인가? 뭐 400원인가 이 정도 되는 마스크를 너무 많이 쟁여놔서 아직도 쓰고 있어요. 300원짜리. 요즘에 마스크 하나에 3,000원이더라고요. 10분의 1 가격으로. 계속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희성이 너 어린이 거 샀는데 커가지고 어린이 게 안 맞는 거예요. 어린이 건 그대로 있어요. 그쵸? 쟁인 걸로. 저를 모르시는구나. 저는 퍼플장에 물건 안 팔아요. 기부는 해도. 작년에 저희가 퍼플맘 카페에서 기부를 한 300만 원 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좀 저희 항상 이제 좀
아픈 아이들 돕는 이제 콩바자회 하잖아요. 근데 그 300만 원 중에 거의 한 250만 원은 제가 물건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어요. 카페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2008년인가? 저희가 2012년인가 열렸는데 2012년에 시작하고 나서 거의 제가 뭐 쟁이거나 뭐 물건 잘못 사거나 그거는 퍼플장에 파는 게 아니라 콩바자회에서 팔았어요. 왜냐면 콩바자회에서 그래서 작년에 아마 300만 원, 360만 원인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대. 그 중에서 거의 한 300만 원 돈을 제가 낸 거예요. 예. 제가 물건을 다 내서 바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제가 뭐 정말 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인배라거나 뭔가 속이 넓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하나 믿는 게 있어요. 내가 잘못 살면 그 영향이 우리 아이한테 가고 내가 똑바로 살면 내가 꼭 똑바로 살고 누군가한테 잘하면 그 영향이 우리 아이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잘못 산 거니까 그거를 제 돈 내고 막 뭐 붙여서 팔거나 뭐 그런 걸 안 하려고 하죠. 예. 대부분 바자회에서 많이 내놔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조금 좀 제대로 가는 퍼플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막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할 때 막 너무 많이 막 욕을 하시면 제가 민망해요. 그리고 막 휩쓸리지 않고 뭔가 이게 이제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관심, 주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크고 제대로 성장하길 원하고 저는 퍼플 아이들이 커서 정말 디베이팅 대회도 나가고 뭔가 이렇게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의 정말 이제 내부에서 우리는 그렇게 막 이제 막 많이 퍼져서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긴 하지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되게 막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막 미국 가면 총격 사건 맨날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디에서 뭔가 뉴스가 나면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은 평온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막 가끔 이렇게 미사일 날라다니고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막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되게 평온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사정이 되어보지 않고 뭔가 누군가를 섣부르게 판단하고 매도하고 특히 이제 SNS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경향이 너무 커요. 그리고 한쪽 말만 듣고 막 매도하는 거예요.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못을 판단해야 되는데 막 너무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한쪽 말만 듣고 막 그 사람 매도하고 뭔가 그게 그런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런 게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을 잡고 뭔가 아이 교육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의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딱 주관을 잡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고 주관을 잡지 않고 막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잘못된 뉴스에 너무너무 움직이는 거예요. 잘못된 뉴스에. 그런데 그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인지를 내 스스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나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이게 진실이 뭔가를 볼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패자를 좋게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패자들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막 폭군이었고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른 자료들을 막 찾다 보면 뭔가 그 의자만 봐도 이제 제가 희성이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을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개를 봐야 되고, 제가 영어를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우리나라의 뉴스나 우리나라의 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그 책을 어떻게 보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상희가 스탈린을 봤을 때 뭐 스탈린이 공산주의자고 뭔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막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그 사람의 업적도 있고 그 사람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두 가지 내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줘야지, 야 그거 나쁜 거야 하지 마, 그 사람 나빠, 이렇게 하는 부모는 결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커서도 아이가 주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선입견을 갖고 뭔가를 접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두루두루 이야기 보고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뭔가 이제 우리 스마트한 뽀플맘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영어책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그걸 느껴요. 한동안 희성이가 그 국내 역사책, 그러니까 유인점을 되게 많이 보다가 영어가 막 능숙해지면서 영어 위인전으로 이게 바이오그래피를 막 봤어요. 그러니까 국내 위인전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희성아 있잖아, 너 왜 여기 있는 위인전 안 봐? 이제 위인전을 많이 사놨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 좀 이상해. 뭐가? 그랬더니 작가가 자꾸 저 사람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인전은 그 사람의 뭔가 좋은 점을 뽑아내서 이렇게 너도 살아라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 위인전은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팩트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물론 작가의 보이스는 들어가지만 주관이 그렇게 개입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위인전은 그 사람이 효자였어, 너도 효자처럼 살아,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적 시점에서 이게 이제 외국의 바이오그래피가 훨씬 더 팩트 위주의 이기로 재밌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이가 되게 잘 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 얘기로, 이 제가 반면에 이 아이가 팩트만 너무 좋아하다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희 아이가 되게 절친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희성이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얘는 모르는 게 없어. 얘는 모르는 게 없고 너무 똑똑해.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얘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친구가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희성아, 너는 정말 똑똑하고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네가 똑똑해서 정말 너는 내가 세상에서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친구야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항상 너랑 친구가 돼서 고마워 이렇게 썼어요. 아니 너 좋아.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자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럼 보통은 아니야, 너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너도 좋아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고마워, 너도 열심히 책을 읽어서 똑똑해지렴. 너 왜 아직 앉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럴 때는 너도 이렇게 좋아 라고 칭찬을 해줘야지, 고마워, 너도 책을 읽어서 똑똑해지렴 이렇게 하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막 가르쳤는데 지금 제가 올해 나방 2부 하니까 안 자고 아니에요, 책 가지러 왔어요. 이게 뭐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되게 장점이 많은 건데
이게 이 아들의 특징이에요. 아들들은 정말 이게 들리는 말을 그대로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남자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다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러니까 자꾸 책을 읽어줘야 되고, 책을 읽도록 해줘야 되고, 다양한 시선에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마무리합시다, 우리.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퍼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뭐, 파닉스가 뭐고, 오늘은 파닉스가 뭐고, 사이트 워드가 뭐고, 뭐, 기초 리서스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교육의 과정이에요. 교육의 과정이, 첫 번째는 교육을 하는 기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기반이 뭐, 한글을 뗀다던가, 영어를 읽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문자 익히기를 하는 단계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문자 익히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육과정을 보니, 문자 익히기를 하고, 여기에서 성장을 해서 책과 친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친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책에 친숙해서 재미를 느끼고요. 그리고 이 책 속에서 지식을 얻는 과정, 교훈을 얻는 과정까지 점점 발전을 해요. 책의 과정이.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글책은 이렇게 많이 발전을 시키는데, 영어책은 기반 교육이나 아니면 책의 친수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퍼플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퍼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리딩이라는 부분을 스킬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딩이 스킬이 아니고, 리딩은 그냥 아이가 책이 뭔가 호기심스럽고 재미있고, 지금 이쪽에 교육에서 영어를 문자를 익히는 공간에는 내가 좀 문자를 못 익히는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책이 친숙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지식을 쌓아가요. 그리고 그 지식을 자기 머리에 저장을 시키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나만의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으로 독서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창의적 사고는 이렇게 발전하면서 생기는 거지, 어렸을 때 창의성을 키워야 돼, 그리고 활동을 하는 게 창의성 교육은 아니에요. 창의성 교육은 이렇게 쭉 발전하면서 아이가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는 막 창의성 하다가 초등학교만 가도 벌써 이제, 옆집에는 연산이 어디래, 옆집에는 성대 경시에서 뭘 탈 때, 저 아이는 영어 레벨이 얼마래,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의 창의적 사고를 위한 교육을 멈추고 스킬을 늘려가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스킬을 늘려가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킬만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스킬을 만들어가는 창의적 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초등에 들어와서 스킬을 해요. 여러분, 유아맘들이요,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제일 똑똑해요. 우리 아이 영재인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초등 가서 무너져요. 왜냐면 유아 때는 기준이 없잖아요. 제 말 듣고 KG 가서 많이 봤잖아요. KG 가면 상위 3% 이내에 들어온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상위 3%에 들어온 아이들을 정말 초등 가서도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건 퀘스천이에요. 왜? 왜냐면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은 대부분 이렇게 정교성, 수학을 정확히 풀어내느냐, 영어 점수를 정확히 맞느냐, 모든 학원들이 뭔가 아이들을 줄 세우기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지 않는 기준이 제대로 된 기관으로,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1학년인데
뭔가 정교하게 하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심한 게 성대경시예요. 성대경시는 1학년이 가질 수 없는 발달이에요. 정교하게 하나하나 경우의 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를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경우의 수를 점점점 넓혀가는 이 과정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스킬로 줄 세우기를 하다가 사회에 나가면 뭔가 스스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퍼플에서 원하는 큰 그림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3부에서 볼게요.